전반기에는 이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셨고 이제 후반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우리 장태영 의원이십니다. 정말 할 일도 많고 할 말도 많으실 거예요.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의정활동들을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뽑아주십시오. 네. 면허 반납 30만 원. 면허 반납 30만 원. 자, 어떤 면허를 반납하면 30만 원을 준다는 뜻일까요? 네, 이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할 때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거를 좀 상향하자라는 조례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더 주자라는 의미보다 사회적으로 함의하는 뜻도 많은 주제입니다. 할 말이 지금 많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 화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고령 운전자분들의 이 사고 위험성 두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운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사고 확률은 높다는 쪽에 이제 힘이 실리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대신 페달을 밟는 오조작 같은 경우가 한 4건 중 한 건은 이제 고령 운전자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조사도 있고요. 종종 뉴스를 보면은 뭐 급발진을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어르신분들의 이러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까지 좀 많이 다치는 그런 뉴스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재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해서 반납을 하면 현금 혹은 뭐 교통카드 이용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반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죠.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도 기존에 10만 원 상당의 이제 교통 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의외로 반납률 높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면허를 반납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좀 뒷받침되고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또 조례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뭐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요. 서울시보다 재정 여력이 좀 낮은 지방의 소도시들 중에 일부도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시의 재정 여력으로는 충분히 그 정도는 인센티브 상향할 수 있다. 단순하게 30만 원이 나온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많은 소통 끝에 나왔던 금액이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조례는 통과됐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한 5분 발언해서 그거를 좀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는데 더욱 안전한 서울시를 위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을 높이는데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말 안타깝게 그 5분 발언하고 2주 뒤에 되게 시청역 앞에서 역주행 참사가 났잖아요. 단순하게 이제 면허 반납을 하자라는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면허 반납을 하고 그럼으로 인한 이제 자동차 보험도 좀 정상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제가 발의를 한 거였습니다. 자, 전반기 아주 바쁘게 뛰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기대가 됩니다. 경력 20년이네. 경력 20년. 혹시 정치 경력이 20년? 뭐 이래저래 거의 한 20년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게 겉으로 뵈면 한 40대 초반, 30대 후반으로 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경석님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거.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20년을 했죠? 제가 2007년에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치열하게 경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박근혜 캠프에서 공보 담당을 일을 했었고 그거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인턴, 7급, 6급, 5급, 4급 보좌관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정당의 당직자로도 활동을 했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부산시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행정 경험도 쌓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선출직 공무원, 의원이 됐으니까 그것까지 다 하면은 뭐 거의 20년 정도 되지 진짜 않을까. 그러네. 아주 일찌감치 그러면 이 정치 쪽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아버님도 그러면 예,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오랫동안 당직자 생활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몸에서 체득하지 않았나 예, 싶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시의원 출마하려고 할 때 아버님이시자 또 이 정치의 선배이신 네.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당신께서도 하시지 못했던 일을 아들이 하니까 정말 상당히 기뻐하셨고요. 그때 아버지께서 제가 군대 있을 때 2002년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갖고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그런데도 제 선거 기간 때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선거 캠프에 나오셔갖고 저를 도와주시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스럽고 뭐 그랬죠. 그래도 그 아버님의 그 참 그런 투혼이 아들이 이렇게 힘든 그 선거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네네. 지금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20년의 경력을 가지고 여러 실무 경험까지 갖춘 명실공히 젊지만 일 잘하는 시의원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료분들도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마지막 키워드가 제 생각에는 아마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뭐 서울시 의회 에이스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12조 원. 자, 역대 키워드 중에 최고 액수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 예산이 추경을 제외하고 한 1년에 한 45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다루는 예산이 12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4분의 1 정도? 와, 이렇게 큰 돈이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 쓰인다는 건지 일단 화면으로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늦었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일을 하는 상임위원입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의 안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국,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재무국, 어린 아이부터 노년층까지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국, 그리고 그 밖에도 뭐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등등 정말 다양한 그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다루고 있는 상임위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중요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의 4분의 1을 심의하는 겁니다. 책임감이 크시겠어요, 위원장이시니까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해야 되고 입안해야 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큽니다. 보통 이제 큰 보직을 맡게 되면 그 맡고 나서 첫 행보에 다들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사자도 상당히 그걸 중요하게 선택을 하고요. 위원장 되신 다음에 처음으로 한 활동이 뭐였습니까? 하반기 행정위원회 첫 행보를 우리 현장 방문을 했고요. 주제를 이제 서울 시민들의 민생과 시민 안전이라는 주제로 행보를 해서요. 민생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민생사법경찰국을 방문을 했고 전쟁과 같은 재난 발생 시에 경보를 발령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 통제소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상임위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좀 소중히 경청할 거고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을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계속 감시를 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참 젊지만
깊고 수줍어하는 듯 하지만 계속 소통하는 그런 의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